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면 돼요. 두 분 일로 앉을란가? 여기 있는 거. 이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처음에 그림 그려놓은 거하고 좀 다르네요. 네. 저거 어디 앉을까요? 아무데나. 예. 저 뒤에 제 모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야, 이거 완전 국회식인데? 아, 저기였네. 예, 잘 지내죠? 예,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늦게 자리가 없네. 원래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예, 여기 지하에는 장애인 행사 할 때, 예, 몇 번 가봤는데, 여기는 진짜. 아, 김 의원님 인사 못 드렸네. 네, 어디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셨으니까. 예, 제가 먼저 왔어요. 예, 앉읍시다. 예. 예. 인사 하실 때 하시죠. 저는 했어요. 예. 이거, 저는 카메라 기자분들. 예. 일요일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가 이쪽이에요. 앉으세요. 예. 셔츠를 입고 하시려고요? 예. 네, 어떻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기자간담회 자리를 만든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양당 대표께서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을 밝히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기자분들과
방문일답을 하셨는데 장소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나눴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커졌습니다, 일이. 예. 또 양당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께서 충분히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겸사겸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말씀들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체 보시면. 예,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먼저. 어서. 감기가 나왔나?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당이 합쳐지면 기자분들 일자리가 느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저희들은 항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동 열심히 해서 기자분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이제 각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공동선언을 통해서 당에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거기에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주로 그 통합 반대파들의 주장입니다.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든지 수구 보수화된다 또는 재차기 대선을 위해서 호남을 버린다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통합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보다 더 크고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즉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힘을 합칠 때 그러면 당내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나온 그 정책이야말로 어느 한쪽 진영을 위해서 한쪽 이념을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해법, 실행 가능한 해법,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2단계로 자유한국당과 또는 민주당과 저는 절대로 합칠 일 없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 진영의 자산, 즉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보수의 자산이 되고자 함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고자 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자 함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 정책들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그것은 정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하면 정부에서는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정부도 실패하고 국민도 불행해집니다. 그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야당이 될 때 정부는 큰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야당이 없을 때 독주에서 국가가 불행해진 경험, 바로 직전 정권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야당,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호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통합의 흐름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 그 미래를 위해서 호남이 개혁의 선두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개혁 신당이 성공해서 우리 호남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발기인 대회까지 하겠다고 저 국민의당 당내 반대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분당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당대표로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예,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안철수 대표님과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통합개혁신당의 나아갈 방향을 그 공동선언문에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 대표님과 제가 100% 동의를 했던 그런 공동선언이고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 신당의 정강 정책을 만드는 그런 노력에 착수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의 거치나 신당이 출범한 이후에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정당이 되어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에서 앞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선언문에서 분명히 정말 미래로 또 통합과 개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오로지 국민과 또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드렸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선언문의 이 취지, 뜻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게 정체성이 되는 그런 신당의 성공적인 출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저희들은 구태 정치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고 시대착오적이고 부패하고 또 지역주의를 정치에 악용하는 그런 구태 정치하고 분명히 저희들은 결별을 선언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또 지역주의를 이용하지 않고 개파, 패거리, 사당화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저는 한마디로 아주 아마추어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미 많은 정책들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왜 아마추어 정부인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대안 정당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합개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모든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면 적극 협력할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끝까지 견제 비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출입해오던 언론인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른정당 국회의원님들 지도부는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당원 대표자 대회, 저희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입니다. 당원 대표자 대회는 2월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바로 저희들도 이 통합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로서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모이니까 저희 바른정당은 1월 24일 창당 1주년인데요. 그동안 바른정당이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바른정당의 걸음을 발길을 끊지 않으시고 그동안 꾸준히 취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 창당 1주년 이후에 이 통합의 역사적인 순간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그 창당 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더 확대되고 그게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국민의당 하신 분들은 우리 유 대표님한테 주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바른정당 출입하신 분들은 우리 안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차례차례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어 누가 하실 분, 소속사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TBS 이정입니다. 네. 그때 통합선언 때 논의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당과의 2단계 합당 이 문제에 대해서 유 대표님 그때 발표하실 때 한국당 힘이 빠지면 이쪽으로 올 거다. 저기는 좀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방금 안 대표께서 민주당 내지는 한국당과 절대 통합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의견이 다르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국민의당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나오신 거고요. 저희들은 탄핵과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벌써 2016년이죠. 2016년 12월 9일에 그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 안에는 비록 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희 통합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가 옳다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개혁신당이 신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 뭐 또 2단계 통합을 한다. 이런 게 없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저나 지금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그 2차에 걸친 탈당 사태에서 저희들 거기 가버렸지. 뭐 하려고 여기 남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민주당이 간다, 자유한국당이 간다, 그런 단계당 통합을 한다, 그거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를 전망을 할 때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 총선이 1년 10개월이 남는데 자유한국당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거기서 당적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저는 통합기획신당의 뜻과 취지에 찬성을 해서 통합기획신당에 오시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샘문이 아니라 정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안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그걸 자꾸 무슨 2단계 통합이다, 보수 야합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물길은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거꾸로 흐를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도 거기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제 지금 비록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우리 통합개혁신당이 제대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들 보여줄 때 합류하실 분들 반드시 계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안 대표님, 그러면 한국당에서 누가 오든 간에 나중에 당이 터졌을 때 보면 좋겠다는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친박으로 누가 오든 간에 이미 터졌을 때 오면 받는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저 상태로 아무런 반성, 책임, 비전, 희망도 없는 저 당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통합기획신당으로 나중에 넘어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당연히 통합기획신당의 어떤 철학, 가치, 노선과 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저는 그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지금 통합선언 이후에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분들 현장 문제를 보고 의견을 내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안 대표님께서는 돌아가는 방송을 가지셨다면 이 대표님께서는 정당이라는 것은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의미 있지 않느냐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 변화는 없으신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당뿐만 아니라 인물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비례대표분들은 총체적으로 이제 인물군도 있습니다만 또 비중으로 보면 이제 당을 보고 투표하신 그 비중이 좀 더 높을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뭐 둘 다 한쪽이 100%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총선 민의에 의해서 선택된 우리 비례대표분들은 이 당의 자산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물으신 거예요? 네. 비례대표 문제는 저는 뭐 수차 저희 뜻을 완곡하게 밝혔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당,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에서, 통합기획신당 창당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분들한테 맡겨놓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당론에 계속 반대하다가 제명돼서 민주당으로 건너가신 분이 계셨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데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아가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안 대표님과 국민당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뭐 더 큰 틀에 그런 어떤 뭐 해결책 같은 게 만약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 정도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원 기자님. 두 분께 다 두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가까운 정치 이벤트가 지방선거인데 특히 서울시장 후보에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특히나 다른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 어떤 의견을 하는지 궁금하고, 전재수 대표님께는 특별히 혹시 지금 과거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과거에 시장직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남경필 지사 계시다고 자유한국당으로 정말 안타깝게 가셨고, 우리 원희룡 지사는 계속 설득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진당이 되면 지금 현직 시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 중에 지금 상태로는 원희룡 지사 한 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지사님 최대한 이제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어있는 16개 광역단체 장 후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안 대표님과 함께 노력하기로, 또 그런 후보를 모실 때 안 대표님과 저 또 우리 지금 통합을 하는 양쪽의 우리 식구들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공감대 하에 후보를 모시기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뿐만이 아니라 통합개혁신당이 이렇게 출범할 때 소위 말하는 제3의 지금 양당의 식구가 아닌 제3의 개혁 세력을 영입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안 대표님 또 양당 식구들이 같이 동의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까지 원론적인 합의는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인재 영입 위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민주당은 이미 꽉 차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주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누가 봐도 미래가 없으니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은 제3지대인데, 이렇게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 나눠 있는 상태에서는 결심하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이제 통합개혁신당이 출범하면 그동안에 그랬던 수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SNS 통해서 어젠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당내 경선을 위해서 친문 세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정책이다라는 건데, 그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정책이면
그게 아무리 효과가 없어도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150억을 쓰고 아마도 이 추세로 보면 250억까지 다 소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쓴 예산이 미세먼지처럼 날아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고언을 드린 것이고, 그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이번 기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입니다. 뉴스 정대입니다. 지금 통합신당 출범표에 그 지도부 문제에서 양 대표께서는 통합이 되면 대기 종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박홍근 대표는 저번 기자회견 때는 통합만 됐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통합도 지도부나 당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신당의 특히 국민의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걸 계속 다물고 있다가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는 중재안, 안철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이야기하는 중재안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또 국민의당 대표로서 우리 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양당의 대표자라는 자격으로 지금 이 어려운 통합 논의를 쭉 하고 있는데, 통합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합 논의가 신당이 출범하기도 전에 제 이 대화의 아주 파트너인, 그것도 대표 자격으로 파트너인 국민의당 대표님이 사퇴를 해버리면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이라도 뭔가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안 대표님의 백의종군 선언, 그 뜻은 제가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이 어려운 통합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의종군 그 발언 좀 사실 철회하시라. 이 통합신당이 완성될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하자. 그리고 통합신당 완성되고 나면 지방선거가 꼭 불과 몇 달입니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저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과 우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 양당의 주역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저는 물러나는 거는 저는 그게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말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통합을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끝까지 저는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신에서 제가 백의종군은 저는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저는 안 대표님께 오히려 안 대표님께서도 끝까지 이 부분은 책임을 져달라. 신당이 출범하고 나면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만, 신당이 출범하고 나면 첫 한 달, 첫 두 달, 첫 세 달 이 시간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에 신당의 어떤 지도부나 이런 문제 가지고 저는 좀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안 좋다,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신당의 무슨 당내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욕심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제 신당 대표는 유승민 대표,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됐다고 한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추측이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걸 또 국민의당 내부의 반대파들이 악용을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에 팔아먹겠다는 소리냐, 또 그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신당의 리더십은 양당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당이 합의를 하는 각 당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에서 두 사람의 공동대표가 이제 서든 아니면 양당이 합의가 되면 한 사람의 단독 대표가 되든 뭐 그런 형태이지 그 한쪽 당에서만 그렇게 대표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의해 나가면서 양쪽 다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들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최신만 정옥진까지요.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이 가칭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혼동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뭐 국민의당 내부 문제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안 대표님 하도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대표님 좀 더 해주시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요. 특단의 대책까지도 특단의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파들이 이 부분이 어떤 그런 내용인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정당 내에서 의견이 다른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의견이 다를 때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민주적인 절차 하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그러면 또 모든 구성원들은 그것에 따라 전적으로 따르고 그게 민주정당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도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치열을 했을 때도 그리고 좀 금도를 벗어나는 인신공격이 있을 때도 저는 인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소속된 구성원이 신당 창당을 한다고 이제 창준이를 만들고 그런 것은 그건 이제 그 금도를 벗어난 겁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모두 발언 때 드린 겁니다. 당을 창당하려면 나가서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 내부에서 반대를 하다가 또 한쪽 편에서는 다른 당을 창당한다고 하니 그걸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를 벗어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좀 유 대표님께서는 정치적인 해법을 좀 말씀하셨는데 안 대표님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말씀은 특단의 대책은 그분들을 당에서 내보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네, 있어요? 네, 안 대표님께요. 그냥 제가 그 당대표로서 꼭 취해야 될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는 일단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최근 박인수 의원도 그렇고 남경수 지사도 그렇고 이제 한당을 다루고 계시고 사람들이 빠지고 지금 원희룡 지사는 아직까지 뭐 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안을 내시는 그 한국 내에서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바른정당이 잘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과 당원들께 정말 당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역구 사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오래전부터 구해왔고요. 오래전부터 말려왔는데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 같고요. 박인숙 의원님 탈당 같은 것도 탈당도 그 이유는 김세연 의원님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았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 대표인 저나 같이 바른정당을 해오던 식구들하고 상의 없이 갑자기 그렇게 선언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경우가 또 다 다릅니다만 그분은 자유한국당에 기본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남아있는 저희들은 그 점에서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의 국회의원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분들은, 이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을 지키면서 통합개혁신당을 하는데, 다들 이제 지금은 뜻을 같이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이제 통합의 성공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말도 안 해주고. 제3지대 새로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함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거나 일부에서는 정의화 의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까 전국 다니면서 여러 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중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헌을 하신, 널리 알려진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 같이 공통적으로 3지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합류하기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본인이 결심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그런 분들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간단하면 설명드릴게요. 아까 질문에 정의아 의장님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지금 동의를 하셨거나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개인 성함이 나와서 분명히 일단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양당이 충분히 좀 동의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정치에 오랜 경력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영입하는 그런 노력도 저는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신당이 그런 정치 신인들한테도 그런 참신한 분들한테도 문호를 활짝 열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밝힐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최근호 기자입니다. 대표님들 쭉 공동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전제를 달아주시는데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 게 안보관에서 사실 두 당의 뿌리 자체가 너무 달라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협의라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협의를 잘 할 수 있을지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문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우리 역사상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게 이렇게 그냥 가림막으로 이렇게 좀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안 보이기가 정말 언제 이게 화산이 터질 정도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이 안 보이기를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어떤 외교정책, 어떤 국방정책, 어떤 대북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저는 크게 생각이 다를 부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과거 진보 정권, 과거 보수 정권이 안보에 있어서 공과 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한테 또 이 나라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하면 상당 부분 갈등도 없애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일단이 공동선언에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면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만은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대표연설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그 대표연설을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 그 이후에 몇 번 그거를 이렇게 들추어 봤습니다. 근데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하신 그 대표연설에 나타난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외교, 국방,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은 당시 또 지금도 우리 바른정당 식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앞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큰 차이 없을 거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들은 발견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평화 통일을 원하는가 아닌가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온 정책을 같이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쓰면서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그런 그런 대전제하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좁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철학과 정책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학적인 부분들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철학이 지금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도 철학을 계승하면서 정책들은 계속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저는 대북 정책도 바라보면 큰 이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운동과 관련해서 어제 당장 이제 평창 IOC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평창 올림픽 대북 단일팀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두 대표님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오늘 또 이 삼성마을 등 북한 점검장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쪽 기자세요? 바른정당 기자가 물어보시면 먼저 답하시고. 국민의당 출입 안 하세요? 국민의당 출입 안 하세요, 지금? 네, 저는 네. 잠깐만요. 제가 단일팀 발표, IOC 발표는 팩트부터, IOC 발표는 팩트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단일팀을 일단 허락했고요. 아니,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스위스 같은 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먼저 붙을 팀이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그냥 오케이 한 겁니까? 제가 팩트를 몰라서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팩트를 IOC에서 모든 걸 다 허용한 겁니까? 단일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합니다. 예. 그 현지 시간으로 제가 20일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20일이면 아마 지금 IOC에 대한 남북 단일팀에 대한 IOC의 최종적인 입장이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팩트 확인해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단일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그저께 토크쇼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단일팀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북한 대표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오는 거니까 어떤 종목이든 저는 북한의 팀으로 경기에 임하는 게 그게 제일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단일팀이라는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 국내에서 굉장히 이게 공정하냐, 이게 과연 평등한 거냐 이런 문제가 뭐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두 분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민심 굉장히 안 좋고요. 저는 IOC에서도 이 단일팀에 대해서 그 엔트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고 제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오전에 본 어느 기사에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하고 첫 번째 이렇게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스위스인가요? 스위스의 아이스하키 팀에서 엔트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이래서 경쟁이 공정하겠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고 아직 IOC 최종적인 입장이 안 나왔다면 그러면 그거는 저는 조금 보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본 생각은 아이스하키든 여자 아이스하키든 또 다른 종목이든 그게 우리가 뭐 메달권 아니든 메달권 받기든 저는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양 팀이 남과 북의 양 팀이 그냥 각 나라를 대표하는 팀으로 참여하고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북한 팀이 선전하도록 응원도 해주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뭐 오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여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좀 더 안심하고 참여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30년 만에 우리가 올림픽 행사 치르는데 국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팀은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북한이 참여했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단일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저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특히 국무총리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달권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선수들한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께서 다음 대선에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정규 은퇴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하지 못해서 국민적인 분노, 특히 청년층의 분노를 많이 일으켰다는 점 꼭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IOC에서 저는 이제 통과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앞으로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꼭 명심하고 해주셔야 될 일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 그건 항상 어떤 의사결정할 때도 꼭 그 점 명심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머리투데이 김한희 기자입니다. 지금 통합개혁신당은 가칭이잖아요. 정식 광명을 생각하실 때 안 대표님이랑 유 대표님이 각각 이 단어만큼은 강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단어 하나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통합 반대파에서
말하는 그 중립파가 선언식 이후에 반대파로 넘어오는 뭐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립파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가칭이지만 그 국민 공모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당 이름도 국민 공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해진 이름 중에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전 국민적으로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파 의원님들이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떻게든 이 통합이 되어야 하지만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정말 책임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저는 지금도 계속 만나 뵙고 설득하고 가능하면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더 함께 같이 하고자 계속 노력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당명에 대해서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이라는 이름도 저희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당명을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우리 이제 당의 그 당시에 이 당의 의원님들하고 사무처 당직자들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 공모에 저희들 통합개혁신당의 이 뜻, 가치 이런 거를 가장 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기를 기대하고 결정은 양당에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소위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뭐 중립파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통합개혁신당으로 와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안 대표님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짧은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정치가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가 앞으로 길게 봐서 우리 정당들, 정치 세력들이 어떤 정치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결단을 해주시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제가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모두 질문드리겠는데 안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다, 리더십이 없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고 유승민 대표도 너무 고집이 세다, 옹고집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그런 양쪽 모두에게 제기된 리더십 문제를 향후 통합신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좀 풀고 나갈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한 지 이제 6년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 한 정당을,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 만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설득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서 결국은 이 통합개혁 정당이 전국적인 정당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예,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예, 사람을 대할 때는 고집을 덜 부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비판 겸손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협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대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예, 그런 부분에 관한 지적이라면 100% 제 경험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자세를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출입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이제 의대의 이상문 기자입니다. 단편 부탁드릴게요. 김종석 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이 김종석 실장의 국회 방문 의혹으로 부합되는 부분인데 비대처께서는 그래도 국정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국방장관이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통합신당이 출범하게 되면은 이 의회의 의혹에 관련해서 국정수사는 어떻게 논의하고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 저는 처음 이제 불거졌을 때 그때는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 출석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위원회 출석하고 거기서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또 참석을 거부하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참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이제 저나 또는 김동철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마 유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정조사부터 말씀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양쪽 정부가 서로 관련된 일이다 보니 양쪽 모두 다 그냥 덮고 가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통합개혁신당 안에 계시는 합류하실 분들이 생각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서 놀랐나 보다.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서 이 신당의 입장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개혁신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다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당이 출범되면 이 문제는 이제 또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제 입장은 저는 2010년에 10년과 11년 이때 이 문제를 국방위에서 제가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고요. 이거는 당시에 헌법을 위배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장병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헌법을 위배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은폐한 게 당시 국방장관 최근에 인터뷰로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그런 국가 간의 합의, 비밀군사 협정, 협약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보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문제라고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를 하던 과정에서 양국 간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 담합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고 사사건건 반대하던 양 세력이 이 문제만큼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입을 맞추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뒤늦게 헌법 파괴, 헌법 위배를 확인한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냥 듣는 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담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형 전 장관, 이명박 정부 이것만 고발한 거는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생명이 정말 공정, 투명 이런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이 일을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전혀 고발 조치하지 않고 과거 정부만 고발했다. 이거는 저는 시민단체로서의 생명, 존재 이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왜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닌 게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자, 다음 정부가 그럼 들어서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 파병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을 내지 않고, 또 헌법 위배를, 과거의 헌법 위배를 덮어야 될 만한 그런 국가이익, 더 큰 국가이익이 있다면 그건 과연 뭐냐? 그걸 답할 의무는 문재인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덮고 지나가려는 것, 자유한국당가 담합하려는 것, 그 다음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 이런 모두가 사실은 아직도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는 한 사람의 뭐 당대표를 떠나서 한 사람의 헌법기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좀 이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전에요.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 1분 있으면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아까 이승민 대표는 안 대표가 대통령 하시는 좀 물러섰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안 대표가 답변을 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여러 번 걸쳐서 제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정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양당이 서로 합의하에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진짜 평소에 고생했어요. 네. 예.